아까 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그 찬송가죠. 영어 찬송가에는 없습니다. 그건 한국에서 따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님이 제일 좋아하던 그런 노래인데, 이승만 박사가 또 제일 좋아하던 18번 그 영어 노래는 뭔지 혹시 아세요? 이승만 박사가 이제 프린스턴 대학 다니는데 뭐 미국은 그래도 파티를 자주 하잖아요. 이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돈도 없고 가난하니까 그런데 잘 가질 않았는데, 그래도 윌슨 대통령, 그 윌슨 이 총장일 때 그 총장 딸이 이승만 박사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하마터면 결혼할 뻔했어요. 그런데 이제 파티도 오고 와서는 또 그냥 목소리처럼 앉아 있지 말고 노래도 한 곡 부르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부르기 위해서 연습한 노래가 우리말로는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그거가 이승만 박사의 또 영어 애창곡입니다. 그 약간 좀 애절하고 좀 슬픈 노래인데 그 노래를 이승만 박사가 대단히 즐겨서 부른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텍사스에 와서 살게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텍사스 와서 살게 된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게 된 이유가 뭘까? 올라가면은 이승만 박사가 그 이유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을 미국하고 연결시켜 놓고 한국을 미국에 그래도 아주 괜찮은 그런 동맹국가로 만들어 놓은 그런 그 1등 공신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그동안에 이승만 박사는 정말로 그 위대한 분인데 한국에서 이승만 박사가 일부러 표매가 됐습니다. 일부러 표매가 된 이유는 그 김일성이를 좋아하는 인간들이 이승만 박사가 존재하는 한 김일성이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라든가 이런 사람도 비난을 받았지만은 이승만 박사는 역사에서 지워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조직적으로 북한 세력과 대한민국에 있는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승만 박사 지우기에 너무 앞섰고, 뭐 지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승만 박사를 못 쓰는 사람으로 폄훼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 영웅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이승만 연구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승만 박사가 29에 감옥에서 쓴 독립정신을 읽고서 다 웁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이 위대한 사람이 학교 다닐 때 6.25 때 다리 부시고 도망간 사람이라고 배우고 부정선거했다고 배우고, 이승만 박사는 부정선거할 리가 없었습니다. 후보가 혼자였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가 둘이었는데 한 사람이 후보 중에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저절로 당선되는데 무슨 부정을 하겠습니까? 부통령 후보가 부정선거를 했는데 남이 부정선거를 관리를 못했다는 그 제목으로 나중에 알고서 대통령이 이걸 흔쾌히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참 위대하신 그런 분인데, 여기서도 이제 미국에도 이제 곳곳에 이승만 박사를 기념하는 그런 우리 지금 이 모임 같은 모임도 있고, 한국에서도 많이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상진 회장님 말씀 들으니까 지난 6월달에 이용훈 교수가 이제 여기 다녀가셨다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이승만 박사를 가장 체계적으로 권위 있게 연구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용훈 교수는 지금 그냥 그분이 이제 매일 쓰는 직책이 이승만 학당 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학당 교장이고, 저는 그 한국에 이승만 통일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 통일학교 교장입니다. 이제 그 이승만 박사를 널리 전파하고 이런 일에 앞장을 쓰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그 지난 이승만 학당을 만든 분이 여기 계시는 요 여자분인데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한국 와가지고 기업에 성공도 하고 큰 식당도 몇 개 가지고 있고, 이분이 와서 남한에 와보니까 김일성보다 100배는 훌륭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승만을 공부하지 않는 거야 해가지고 이승만 학당을 만들자고. 그러면서 이제 이용훈 교수를 이제 설득을 한 거예요. 학당을 만들자. 그래서 이용훈 교수하고 이해란 박사하고 이승만 학당을 만들어서 그 학당은 지금 아주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승만 연구기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해서 나가시고, 또 이분이
국제정치 쪽으로 한번 하고 이승만 박사의 그 목표가 통일이니까 국제정치 쪽으로 한번 해보자 하셨는데 그런 그 연구소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자 했는데 그 이제 이영훈 교수님은 자기는 국내 정치 쪽으로 주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국제 정치라는 저한테 이승만 통일학교를 만들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번에 4번째 졸업식을 바로 지지난주에 졸업을 시켰습니다. 요분은 이제 우리 1기서부터 4기까지 다 등록하고 다니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 무조건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해론 박사님이 자기 식당에서 이제 이게 바로 능라밥상이라는 식당인데 거기서 공부를 이제 토요일마다 아침에 9시 반서부터 오후 1시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식당에서 밥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아주 뭐 괜찮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뒤에 계시는 분이 또 장로님이신데 우리 젊은 친구들 뭉쳐서 한 팀을 만들려면 커피를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밥 먹으면 또 데리고 나가서 동네 커피 사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완전한 하나의 그러니까 아주 단단하게 뭉쳐있는 공부도 하고 그리고 지금 올림픽 공원 가서 밤새면서 대보도 하고 이런 젊은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4기를 47명이 등록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80% 이상 졸업한 사람한테는 이쁜 펜을 만들어가지고 이승만 박사 그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 받을 때 그 사진하고 자기 사진 집어넣고 우리 학교 교훈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이 졸업회도 만들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5기를 가을부터 할 텐데 우리 이상준 회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저희들이 공부한 그 동영상을 다 보내드릴 테니까 뭐 이렇게 큰데 틀어놓고서 같이 공부할 수 있고 그런 기회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승만 박사는 국제정치학자입니다. 우리나라가 말이죠. 우리나라의 그 천재들이 1942년에 전부 친일파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일본이 좋아해서 친일파가 된 게 아니라 1942년에 일본을 보니까 이게 곧 망할 것 같이 생긴 나라가 아니라 이게 뭐 미국하고 싸우는데 우리는 일본을 우습게 봤는데 미국하고 전쟁을 하는 거 보고 한국의 수많은 정말 그 당시 이광수 같은 천재들이 야 일본의 시대는 오래 갈 것 같아. 일본의 시대는 오래 가니까 이제 일본한테 우리가 싸울 것은 바위에다 달걀 던지는 것이야. 그러니까 바위에다 달걀 던지는 일은 그만하고 일본을 공부하고 그놈들을 배우고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진짜 일본 친일은 아닌데 그 친일이라고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광수 같은 사람은 이름까지도 바꿨어요. 일본 이름으로 이름도 바꾸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사실은 뭐 일본의 친일파가 아니라 애국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유일하게 끝까지 일본하고 싸워야 된다. 일본이 망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1942년에는 그 말을 한 사람이 이승만 박사 한 분이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힘이 센 줄 알고 일본이 미국한테 대들었기 때문에 곧 죽을 것을 알고 그 일본이 죽으면 우리는 해방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싸워라 동포여, 싸워라 나의 사랑하는 동포여. 그때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정말 지난번에 야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외톨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분 얘기가 맞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됐는데 이승만 박사의 개념은 똑같습니다. 일본을 우리 힘으로만 해서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미국과 외교를 하고 미국을 한국에 엮어서 미국이 일본을 부숴놓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독립한 다음에 우리나라는 약한 나라인데 이 약한 나라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힘센 친구하고 엮여져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한미동맹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그래서 우리 국제정치학자들은 이승만 박사를 외교의 천재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런 그 외교의 신이라고 얘기하죠. 천재보다 한 급 높아요. 그 외교의 신 이승만 박사가 정말 세계에서 제일 거지 같은 나라를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가 전쟁 나면 내가 너 도와줄게 라고 약속을 하게 하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드신 분인데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고 그 당시에 저분이 대통령 하는 동안에 이승만 박사보다 학벌이 좋은 정치가는 지구 어디 가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조지 워싱턴 학사,
그리고 하버드 대학 석사, 프린스턴 대학 박사, 그리고 그 박사학위 논문이 워낙 잘된 논문이라서 학교에서 책으로 찍어주기도 한 정말 그 자랑스러운 우리 선배도 되죠. 이승만 박사가 이제 모델로 삼은 나라는 미국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와서 살지만은 미국은 이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왕이 없는 나라입니다. 처음으로 귀족이 없어요. 미국에는 공주님도 없고 왕자님도 없고 백작도 없고 공작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흉민에서 나오고 죽을 때까지 하고 하다가 임기가 되면 떠나야 되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래서 혁명적인 나라입니다. 지구에 처음으로 이런 나라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미국 독립을 혁명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생긴 체제다. 그래서 혁명이라고 그러죠. 바로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 오기 전에 감옥에서, 그리고 또 배제학당 다니면서 미국 선교사들한테 미국이라는 나라를 배웠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위대하게 만든 세 가지 C가 있습니다. 영어로 C. 지금 여기 이 책의 제목이 The Three C's That Made America Great.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세 가지 C 해가지고 지금 저 목사님인데 마이크 헛겁이라는 목사님인데 이 사람이 아칸소주 주지사 출신입니다. 그래가지고 2016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해가지고 하다가 내 표를 다 트럼프한테 보냅니다 하고서 중도 하차하신 그런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의 딸이 그 하커비 샌더스라고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백악관 대변인을 했죠. 지금 그 딸은 아칸소의 첫 번째 여성 주지사, 최여소 주지사가 됐고, 이 마이크 헛겁이 목사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대사로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미국은 이스라엘 편을 드느냐 그랬더니 성경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라고. 그래서 그 창세기 그 맨 앞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죠. 너를 축복하는 민족은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그 험하게 하는 민족은 내가 또 험하게 다루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하고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다.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뭐 믿음 좋은 그런 분인데, 세 가지 C. 첫 번째 C가 크리스티애니티, 하나님. 미국은 하나님이 첫 번째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C입니다. 두 번째 C는 캐피탈리즘, 자유주의. 요새 그 미국 민주당이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깨고서 공산주의 하겠다는 녀석들이 있는데 그건 뭐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지만, 두 번째는 자유시장 경제, 세 번째 C는 컨스티튜션, 헌법, 즉 민주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하나님. 이승만 박사가 우리도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힘이 약하니까, 미국은 자기 나름대로 힘이 있으니까 혼자 버티는데 우리는 그때까지 센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는 건국의 4대 기둥이 그 미국의 세 가지 C 더하기 한미동맹입니다. 그래서 그 한미동맹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는 것이죠. 이승만 박사가 그 희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920년대 초반에 그 소련의 혁명이 나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조차도 와, 이렇게 다 같이 평등하게 잘 사는 게 얼마나 좋은 체제야, 그런 체제를 우리도 흉내내야 되겠어 했을 때, 이분은 1923년에 이미 그거 하면 망해라고 하면서 공산당 당부당이라는 아주 지금 읽어도 명분인 논문을 썼습니다. 공산당이 왜 안 되느냐를 썼는데 5가지를 얘기했죠. 재산을 나누면 근로 의욕이 없어진다. 우리가 전부 다 그것이 내 거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이 인간이 한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칼 막스는 인간은 완벽하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서 자기 이론이 출발하는데,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하다고 가정하고 만든 이론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하나도 맞아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기업가들을 없애면 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기업가들 때문에 일한다라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이죠. 우리 친구가 말이죠. 야, 내가 기업가로 사는데 너무 힘들어. 그냥 부자로 살다 죽을까 화가 나서. 그래서 내가 기업가하고 부자가 뭐니 그랬더니, 기업가는 그래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회사 직원도 챙겨주고 사회를 위해서 생각도 하는데, 자기는 이미 그거 다 때려치면 부자로 죽을 때까지 골프만 치고 살 수 있는데, 그 자기는 기업가를 하는데 나라가 참 못 살게 굴어가지고 때려치고 부자로 살고 싶다라는 푸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세 번째,
지식인을 없애면 모든 사람이 우매해진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싫어하는 게 지식인입니다. 특히 이제 소련에서 그랬죠. 네 번째, 종교를 없애면 도덕이 타락한다.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왜 싫어하는지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련을 조국으로 믿으면 배반당한다. 그때 우리나라 많은 애국자들이 소련의 힘을 통해서 일본을 깨뜨리겠다고 그래가지고 공산당이 된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결코 안 된다라는 그런 경종을 울렸던 사람입니다. 예, 이승만 박사가 이제 통일에 대해서 휴전하는 날 이승만 박사는 끝까지 전쟁을 해서 통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미국은 전쟁을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라도 끝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6.25 전쟁을. 그래가지고 휴전을 하는데 휴전하는 날 우리 북한 동포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후도 당분간 공산압제하에서 계속 고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우리들의 동포들에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외친다. 동포여 희망을 잃지 마시오. 우리들은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이며 모른 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국 민족의 기본 목표, 즉 북쪽에 있는 우리 강토와 동포들을 다시 찾고 구해내자는 목표는 계속 남아 있으며 결국 성취되어야 말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 이승만 통일학교 교훈입니다. 북녘 동포를 우리가 결국은 통일시키겠다는 그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뭐 책도 많이 쓰고 공부는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종교에 대해서 특별하게 한 말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종교는 곤궁하고 탄압받는 피조물들의 한숨이자 영혼 없는 현실 속의 영혼이다. 저 사람은 말이죠. 이 세상은 영혼이 없는 것이라고 아주 못 쓰는 이 현세가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런 지옥 같은데 살면서 영혼이 없는 세상인데 기독교가 영혼 노릇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종교는 민중이 고단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저항하는 대신 내세의 구원이나 신의 뜻을 믿으며 착취와 불평등을 체념하고 감내하게 만드는 마취제 역할을 한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칼막스의 눈으로 보기에는 전부 험악한 세월에서 정말 자기 것을 못 챙겨 먹으면서 부자들한테 다 뜯기면서